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업로드하지 못했던 지난 한 달여간 일하는 곳에서 성수기 막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제가 HSK 5급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지라 그동안 책을 읽지도 못하고 영상 편집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성수기도 끝났고요. 시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영상들을 차근차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먼저 제가 12월에 읽었던 책과 함께 2022년 북클럽 문학동네에서 받은 송년 키트를 함께 언박싱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총 4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먼저 아니 에르노 작가의 빈 옷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니 에르노 작가의 첫 소설인데요. 직접 겪은 것만 쓰는 작가로 매우 유명한 작가죠. 이 빈 옷장은 20살 자신이 받은 불법 낙태 수술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의 상처, 가족들에게 느끼는 상처, 수치심,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했던 본인의 노력들, 부르주아층 남자에게 버림받은 일 등 살아왔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회상하는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작중 주인공인 여자아이 드니즈 르시르는요. 부모님이 르시르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게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으로 따지면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느낌? 이런 가게거든요. 여기서 자란 드니즈 르시르는 유명한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곳에 자신과는 다른 부르주아 계층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도 받아요. 그래서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버칼로레아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신분 상승에도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이런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집에 대한 환경, 그리고 불만,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품은 증오, 거기서 느껴지는 본인의 자책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춘기 시절에 그것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책이 마냥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집안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스스로 분리되는 과정이 그 사이에서 그 느꼈던 그 고통들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문장에는 그냥 딱딱하게 단조롭게 사실만 열거한 느낌이었지만 그거가 더 문장이 더 그래서 저는 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저를 찌르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품 내에서 드니즈가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뭐 더 바뀌어야 한다, 막 이런 것을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됐다, 너 많이 해라. 너만 좋은 거 하면 됐지. 우리들은 이미 늙었고 여기에서 만족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막 거부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드니즈가 느꼈던 감정들이 막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드니즈가 서술했던 이야기들이 꼭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 삶의 일부도 조금 있는, 저도 공감할 수가 있는,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 모두가 각자의 조금의 드니즈를 숨겨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똑같이 아니 에르노 작가의 여기 남자의 자리입니다. 빈 옷장과 남자의 자리 모두 저는 이렇게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고요. 이 책은 아버지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의 말과 제스처, 취향, 인생에 영향 등을 미쳤던 사건들 등 사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단어만을 사용해 옮겨 적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선 작품 빈 옷장의 주인공 드니즈 르시르가 사실 그 본인 아니 에르노였어요. 아니 에르노에게 투영을 했던 작품인데요. 이 책에서 아니 에르노가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듯한 장면도 좀 나와요.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그가 대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늘 내가 옳다고 믿었다. 나는 그가 음식을 먹는 태도 혹은 말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그에게 바캉스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면 나 자신이 부끄러웠을 테지만 그의 태도를 바꿔주려 했던 것이라 정당하다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는 다른 딸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책, 음악, 그런 건 너한테나 좋은 거다. 내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딸은 그가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로 그래서 더 말을 점점 더 안 하게 된 것 같다고 나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랑 제 아버지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대하는 제 태도, 그동안의 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여운이 좀 남는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현찬양 작가의 잠 못 드는 밤의 궁궐기담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책하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드디어 읽었습니다. 가벼운 소설 느낌의 적당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 재미있었고요. 이 작중 배경은 조선시대 초기입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진 지 5년도 안 된 시점으로 고려 때부터 궁녀였던 노아와 백화라는 궁녀가 같이 쓰는 방에 아직 어린 나인이었던 장미와 연홍이가 방에 들어와서 괴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교태전 궁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괴담을 더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희는 교태전이 왜 도깨비 터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궁녀 규칙 조례가 나와요. 그거를 바탕으로 궁녀들이 단순한 괴담을 나열하는 형식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궁녀 규칙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반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고요. 킬링 타임용으로도 술술 잘 읽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저는 뭔가 뭐랄까 완결된 느낌을 주지 않는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를 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일이 그렇게 완결이다 끝이다 이런 느낌이 났던 책은 아니어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가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입니다. 바로 위화 작가의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도 최근 북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최근 원청이라는 새로운 책이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그것 통해서 이 책도 알게 되었고 이 작가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인문학 석강 강연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뵙고 나서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책을 다 읽고 따로 특집 영상을 제작해보는 것을 기획해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는 몰랐었는데 영화로도 나왔었고 책으로도 엄청 이미 유명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듣자마자 이 책을 먼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허삼관이 가족들을 위해 피를 파는 이야기입니다. 매혈기 제목 그대로고요. 허삼관은 생사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피를 팔러 자주 가느냐고 물어요. 이 뜻은 건강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몸이 부실하면 피를 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뼈대가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 허삼관은 처음으로 피를 팔러 가게 되고요. 이때 번 돈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돈은 허삼관이 얘기하길 그야말로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일에 써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 아이들을 낳고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 아이가 아파서 혹은 집이 갑자기 힘들 때 피를 팔게 되면서 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요. 이 책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저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도 초반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다고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빠져들게 되었던 책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조금 초반에는 이게 맞아? 라는 책 내용이 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괜찮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아주 빠져들게 되었고 이 허삼관이라는 아버지의 역할, 행동 등에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문화 대혁명 시기가 중국 사회에 또 사실적,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도 좀 알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위화 작가님은 이 서문에, 한국어판 서문에 이 이야기가 평등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다른 평등과는 조금 별개로 좀 다르게 재수없는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류의 평등을 말합니다. 분명 그 내용도 읽어보시면 잘 들어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책 소개는 끝이 났고요. 이제야 뜯어보는 송년키트 언박싱 차례입니다. 저는 문학동네 북클럽도 가입을 했었는데요.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2022년 송년키트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와있고요.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좀 알찬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북클럽 문학동네를 2년째 가입하고 있는데 이제 구성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2022년 에필로그 북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출간했던 책들, 이달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프리미엄 강연 열었던 거 이렇게 인터뷰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서평단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에필로그 북 1년을 담은 문학동네의 1년 행동들을 담은 전 이렇게 1년 동안 출간된 책들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 책 추천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책을 좀 영업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사고 싶은 책들이 많아져서 더 읽어보고 싶은 책들도 많아지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나와요. 제가 읽었던 제 인생 책들, 올해 제가 읽었던 책의 인생 책들이 여기 한 권 있습니다. 여기.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좋아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 읽고 나서 이 책의 의미가 막 궁금해져서 작가님한테 DM하고 그랬었거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대화하고 그랬어요. 팔로우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아요. 멋있으셔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여기 사이에 껴있던 귀여운 엽서도 있어요. 고양이 너무 귀엽다, 그쵸? 그리고 정글북 문학동네 에디션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정글북 저 어릴 때 읽어봤는데 최근에 이 내용인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어릴 때 읽었었는데 내용이 좀 기억나진 않아서 이 기회에 한번 정글북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너무 책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문학동네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카페콤마 드립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잘 안 먹는데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락모락 우리들은 자라서 이게 책 제목인가 봐요. 이렇게 책 제목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하시고 그 안에는 이렇게 샘플이 들어있어요. 리하이드라 컨디셔너, 에센스, 샴푸 이렇게 3개의 샘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북클럽 문학동네 캘린더예요. With a Child Heart라는 컨셉의 2023년 달력도 같이 주셨어요. 이렇게 있네.
저 안 그래도 탁상 달력이 좀 필요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뒤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1월달 달력 뒤에 그림이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 이렇게 그림도, 동화 그림도 이렇게 있네요. 저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하나 세워놔야겠다. 세워놓으면은 전 이렇게 막 아기자기한 거보다는 이렇게 좀 단순한 거? 귀여운 거?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2월에 읽은 책 4권과 2022년 북클럽 문학동네 송년키트 언박싱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앞으로는 좀 자주자주 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